안녕하세요, 딴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설계사 분들한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PDF로 된 설계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서를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험료만 보고 동일한 암 진단 어떤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보고 이 보험이 더 싸다, 그래서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온라인상에서 PDF로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상품들을 비교해야 될지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을 어떻게 먼저 봐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계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할지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가령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겠다, 건강보험이냐 암보험이냐, 이런 상품군이 결정된 상태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A 설계서, B 설계서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럼 이 설계서를 가지고 무엇을 비교를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네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설계서를 받게 되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에요.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인데, 보통은 20년 납, 30년 납 이렇게 또는 10년 납 가끔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고, 보장 기간은 요즘 많이 하는 게 80세, 90세, 100세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회사에서 지출될 기간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짧아지면 보장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단축해서 한 번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납입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총량을 보게 되면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돼요. 근데 또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을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게 100세냐 80세냐 90세냐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100세까지 내가 충분히 살고 어떻게 그때까지 보장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100세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보장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같은 특약에 대한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또 인상이 돼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몇 년 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보장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년 납 그리고 90세 만기가 제일 좀 무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100세는 좀 너무 길고, 또 제가 40대인데 한 50 몇 년 이상이 더 남은 거거든요. 56, 7년.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보장을 받더라도 그때 화폐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좀 손해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타협하니 저는 90세 그리고 납입 기간 한 20년 납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되어 있는 특약이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 구분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계단식으로 인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똑같은 보장, 가령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년 동안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겠죠. 보장 기간도 짧고 납입 기간도 3년이니까. 근데 3년 후가 되면 자동 갱신이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또 6년 후에 또 인상, 9년 후에 인상, 12년 후에 인상, 3년 갱신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최초에 가입을 할 때는 저렴했지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10년, 20년 후에는 이 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인상을 하니까 정액으로 내는, 정해져 있는 금액만 딱 납입 기간 동안 내고 끝내는 그 보험료보다 나중에는 이게 크로스가 되거든요.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갱신형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주는 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젊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쌀 수 있지만 50세, 60세가 되면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몸에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절이 될 확률이 또 있고, 그래서 한 번 가입을 할 때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품이 무해지형 상품이냐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많이 바뀝니다. 무해지 상품이라는 거는 내가 납입 기간 동안에 해약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그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품에 비해서 한 2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하고 1년, 2년 후에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무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면 이 20년 동안 내가 만약에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10원도 안 나와요. 그리고 20년 납입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제 적립되어 있는 해약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나오지만 납입 기간 이전에 20년이면 그 20년 이 안에 내가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납입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무해지 상품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유지만 잘 한다는 가정하에서요, 보험료를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특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이 막 되게 많아요. 수십 가지 특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들을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특약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이제 비싼 보험료 특약인데, 가장 비싼 거는 물론 이제 사망보험금이겠죠. 그 중에서도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상해 사망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질병 사망 특약이 비싼 거거든요. 생명보험에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상해 질병 어떤 사망이든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사망 특약인 거고, 그 다음이 질병 사망, 그 다음이 상해 사망인데, 사망보험금이 2억이다 3억이다 근데 상해 사망이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도 상해 사망은 전체적인 보험료를 놓고 보면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암보험료보다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일반 사망에 대한 니드가 있는데 설계서를 보니까 상해 사망에 대한 특약만 있더라, 질병 사망은 되게 쪼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된 설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하면 암,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반암이냐, 유사암이냐, 소외암이냐, 여러 종류의 암을 보험사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거는 일반암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유사암과 소외암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사암과 소외암이 어떤 암 종류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뇌혈관, 그 다음 심장 질환에 대한 두 가지 또 질환이 있는데, 암을 비롯해서 뇌와 심장 질환은 진단비와 수술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진단비, 수술비 또는 입원비까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입원비거든요. 입원비가 아니라 진단비. 진단비를 얼마를 가입을 하느냐, 보험 상품마다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뇌와 심장 질환은 약간 좀 구분이 부분집합 개념이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 가장 큰 범위,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이 뇌출혈. 근데 보험사마다 이 특약이 뇌졸중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뇌출혈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뇌혈관이라고 따로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가장 큰 범위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허혈성 심장질환 이 안에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특약이 또 있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 그리고 뇌혈관은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 진단비. 진단비가 완료가 되면 나는 좀 더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 질병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입원비와 수술비를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실비 보험에서 입원을 했던, 수술을 했던, 뭐 검사를 했던 거기서 실비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내가 중복해서 더 강화해서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질병에 대한 니드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특약은 수술과 입원에 대한 특약인데, 수술 또한 상해, 뭐 질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입원도 그냥 일반적인 입원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입원. 보장에서 중요한 거는 특정 질병, 특정 사고에 대한 입원이나 수술 진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한 입원, 수술, 이게 우선일 거 아니에요. 특정 같은 경우는 해당 상황에 딱 맞았을 때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거는 이런 상황이 됐던 이 상황이 됐던 일반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입원과 수술은 우선적으로는 일반적인 입원, 수술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나는 좀 더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특정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 보상은 좀 피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진단비, 암 진단, 뇌혈관, 허혈성 진단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특약들을 제외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뭐 수술, 뇌혈관 수술 뭐 이런 특약들 있죠. 요것도 좀 비싸거든요, 보험료가. 보장 범위가 뇌혈관 크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보다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커트해 내시면 보험료를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특약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납입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해지 상품으로 할 거냐, 일반적인 상품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보장에 대한 내가 매월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안녕.